안녕하세요. 제가 시험 준비할 때 산에 들어갔다가 있었던 일인데, 제가 살면서 두 번은 없을 만한 이야기라 바빠서 잊고 있다가 여유로워지니 새록새록 생각이 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봐요. 고등학교 내내 놀다가 뒤늦게 발등에 불이 붙어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공부를 하다가 결국 별 볼 일 없는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역시나 사람은 안 변한다고 대학 가서도 그리 성실하게 대학 생활을 하지는 않았어요. 저처럼 공부 안 하고 그냥 캠퍼스 생활 즐기러 온 듯한 비슷한 친구들을 만나 어울려 다녔고, 친구 세 놈과 매일 같은 학교 여자들과 놀고 과팅도 나가고 맨날 여자들 만나 술 마시고 놀다 보니 여기저기 소문이 났는지 더 이상 학교 내에서 저희랑 어울리려는 여자들이 다 떨어져 나가서 저희는 하다하다 근처 다른 대학교 여자들을 만나러 다녔고, 여자들 만나 노는 거에 한참 푹 빠져 있다 보니 다른 지역으로 점프를 뛰기도 했고, 근처 공장에 다니는 여직원들까지 가끔 만나서 노는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문이 나서 우리를 싫어하고 피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어디서 저희 소문을 듣고 먼저 연락을 해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때는 여자와 어울리지 않은 나를 꼽는 게 더 쉬울 정도로 매일 술 마시며 여자들과 놀기 바빴습니다. 친구놈들과 의기투합해서 서로 군대까지 연기해가며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 한 놈이 먼저 군대에 가게 되었고, 다음으로 다른 친구놈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저의 곁을 떠났습니다. 혼자 덩그러니 남으니 셋이 있을 때 마냥 시간을 보내도 왠지 흥이 살지도 않았고 점점 지겨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손 놓고 있던 학교 생활에나 충실해볼까 싶어 열심히 학교 생활에 집중을 해보고자 했는데, 2년을 내리 놀기만 했더니 따라가는 것조차 버겁더라고요. 처음엔 그래서 저도 바로 친구들 따라 군대를 가려고 했는데, 막상 생각해보니 이왕 온 대학인데 이 상태로 군대까지 갔다간 정말 머리가 굳어버려서 전역하고 나면 진짜 큰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입영 연기를 하고 공부에 전념을 해보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놀기만 했더니 그 버릇 어디 안 가더라고요. 친구들이 없어서 여자들과 다 같이 노는 걸 못할 뿐이지, 사실 개인적으로 저를 마음에 들어해서 만나고 싶어하는 여자들도 여럿 있어서 그녀들의 호출에 저는 항상 5분 대기조였어요. 틈틈이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역시나 그렇게 어영부영 지내다 보니 이력서에는 쓰기 불편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결국 미루던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군대에 있으니 여자는 찾아볼 수 없잖아요. 제가 볼 수 있는 여자라고는 여군 가부님들과 선임들 면회 오는 여자친구들이 전부였으니 맨날 여자들과 어울려 놀다가 혼자 있으려니 죽을 맛이더라고요. 저랑 같이 술 마시고 연락하던 여자들은 어디서 뭘 하는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덕분에 군대에서 휴가를 준다는 건 눈에 불을 켜고 해서 2달에 한 번 정도는 바깥 공기를 쐬며 같이 놀던 여자들에게 연락해 술이나 한 잔 같이 하자고 연락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전역을 하고 오래 기다리던 친구들을 다시 만났는데, 이 친구들은 군대에서 철이 들고 왔는지 세상의 번뇌를 버리고 남은 시간 학업에 온 힘을 쏟는 공부벌레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음 잡고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니 저도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이 녀석들이 진짜 정신을 차렸나 싶어 장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예전처럼 아무 걱정 안 하고 함께 어울려 놀았던 그때가 그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이 친구들 군대 갔을 때 같이 갔다 오는 건데, 후회를 해봤지만 이미 야속하게 지나버린 대학 생활과 잉크가 굳어버린 저의 성적표는 돌이킬 수 없었어요. 이름 있는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제가 할 줄 아는 게 많아 스펙이 좋은 것도 아니라 전역하고 나와서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전역 후 본가로 들어갔는데 군대 전역까지 했는데 계속 용돈을 받기도 눈치가 보였고 이제 어엿한 성인으로 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생계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지만 스펙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저를 원하는 회사는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더 노력할 생각은 안 하고 자격증 공부한답시고 학원을 등록해서 또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같은 학원 다니는 여자들이랑 어울리기 시작했고 연애를 하기 위해 연락처를 받아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제가 있었습니다. 학원 간다고 아침부터 나가서 항상 술에 만취되어 새벽에 들어오니 잔소리 한 번 하지 않는 어머니가 보다 못해 저한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석현아, 자꾸 그렇게 맘 못 잡고 술만 마시고 다닐 거면 기숙 학원이라도 끊어줄 테니까 공무원 준비라도 해보는 게 어떻겠니? 어머니는 제가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갈피를 못 잡는 거라고 계속해서 저를 믿으셨어요. 지금도 다들 공무원 하지만 그때도 공무원이 대세였습니다. 다시 한번 어머님의 도움을 받아 기숙학원에 들어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숙사 내에서 연애는 금지였고 아주 스파르타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주는 학원이었습니다. 여기라면 이제 저도 뭐라도 될 것 같은 기대를 했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학원 안에는 정말 반골기질을 가진 저 같은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법이잖아요. 몰래 숨어서 연애를 하고 술 마시는 것도 금지인데 어디서 술을 구해 몰래 들어오는 건지 그렇게 청춘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는 학생들을 보니 저도 굳었던 결심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엔 저도 하지 말라는 연애를 시작했고 몰래 만남을 갖다가 들키는 바람에 퇴소 조치를 당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이제 2번 다시 실수하지 않겠다고 제발 한 번만 더 믿어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저의 진심이 통했는지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 제발 정신 차리고 제대로 공부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틀어박혀 공부를 시작했는데 집 주변에는 저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부모님이 출근하고 집이 비면 조금만 더 자다 해야지 하면서 일어나 보면 저녁 시간이었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공부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고 생각해보니까 제 인생에서 술과 여자를 제일 잘 참아냈던 건 군대였더라고요. 세상과 단절된 곳이라면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마침 집에서 1~2시간 거리에 있는 절에서 학생을 받는다는 걸 보았습니다. 학생도 딱 3명만 받는다고 해서 여기라면 맘 잡고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저는 절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이 돕는가 싶을 정도로 제가 절에 찾아가고 한참 동안 학생은 저 1명밖에 없었습니다. 여자가 있기는 했는데 공양주라고 부르는 식당 아주머니 한 분과 제 옆방에 여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아무리 여자를 좋아라 하는 저라도 아주머니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회색 승복을 입고 머리카락이 없는 여수님이다 보니 제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피부가 곱고 얼굴이 어려 보이는 게 저보다 2~3살 어린가 싶었는데 화장도 안 하는 데다가 머리도 밀어놓으니 딱히 여자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주치면 인사 정도만 간단히 했는데 그래도 여자는 여자라고 제가 의식을 하기는 했는지 공용시설인 화장실이나 샤워장을 쓸 때는 마주칠까봐 괜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매번 제가 사용하고 싶을 때마다 문에다 노크를 몇 번을 하고 기다리다가 들어갔는데 어느 날은 그러고 있는 제 모습을 보더니 웃긴지 저를 보고 웃더라고요. 또 여자라고 웃는 모습을 보니까 괜히 저도 웃음이 났고 그 이후부터 조금씩 말도 트고 지냈어요. 조금 내성적이긴 했지만 말은 잘 통했는데 대화를 나눠보니 절에 온 지는 1년 정도밖에 안 됐고 가정 환경 때문에 어려서부터 방황하다가 모든 게 다 싫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 다 포기하고 절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재혼을 하면서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 같아 제가 너무 속편히 살아왔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 막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제 최신식 스마트폰을 보고 엄청 신기해하더라고요. 물건에 아직도 아쉬움이 많은 듯해서 스님 아주 땡중이시라고 농담처럼 말했는데 그녀도 스님이 된 건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다며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여기서 나가고 싶다고 1년 정도 지내다 보니 이 생활도 지긋지긋하다는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알게 돼서 놀랐는데 그녀는 저보다 나이가 3살이나 더 많은 20대 후반이었어요. 공기 좋은 곳에서 풀만 먹으면서 살아 건강해져서 얼굴도 젊어지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해도 그냥 그녀가 안타깝네라는 생각만 들었지 전혀 여자라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보여지는 겉모습이 있으니 여자라고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공기도 좋고 집중도 잘 되고 다른 학생들은 들어오지 않고 있으니 정말 공부하기엔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12월 쌀쌀한 날씨에 초겨울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아침 공기가 추워서 그런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밖에 나와 간단히 스트레칭도 하고 몸을 풀고 있는데 여스님 방문이 열리고 그녀가 나왔습니다. 스님들이 추울 때 쓰는 털모자 있잖아요. 그걸 쓰고 나왔는데 밀어놓은 머리가 가려진 데다가 찬 공기 때문에 양쪽 볼이 빨개져 있으니 그 모습이 마치 고향집에서 짝사랑하던 첫사랑 동네 누나 모습이랑 살짝 비슷해 보였어요. 그날부터 그동안 아무리 마주쳐도 별 생각 없었던 여스님이 자꾸 여자로 의식이 되고 아주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스님이라 그런가 아니면 연상이라 그런가 사람 마음을 읽는 기술이 있었나 봅니다. 왠지 그날부터 더 친근하고 저와 가깝게 지내려는 것 같고 그 덕에 공부를 할 때면 자꾸 그녀의 얼굴이 아른거려서 집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이라고 6시쯤에 풀반찬 먹은 게 전부였는데 저녁 먹고 나와서 책 펴놓고 앉아있는데 그날따라 배도 더 고프고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이나 쐬고 와야겠다는 생각에 밖에 나가니 평소엔 8시만 돼도 불이 꺼져 있는 그녀의 방에 9시가 넘어가는 시간이었는데도 켜져 있더라고요. 호기심에 노크를 하고 안 주무시냐고 뭐하냐 그랬는데 그냥 잠이 안 온다면서 추운데 밖에서 뭐하냐고 방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어색하게 앉아서 괜히 고개만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그녀가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줬습니다. 차 한 잔 얻어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녀가 자꾸 너무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녀의 옆으로 더 다가가 앉아서 그녀의 빨개진 양쪽 볼을 잡고 입을 맞추었어요. 스님은 놀라 저를 쳐다보았고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이후 그녀는 자주 제 방문을 두들기면서 자꾸만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3달 정도 지났는데 스님이 갑자기 다른 절로 옮기게 되었다고 잘 지내란 인사를 건넸습니다. 스님이 떠난 뒤에도 저는 그 절에 몇 달 정도를 더 남아서 공부를 했는데 스님도 떠났고 혼자 거의 있다 보니 공부에만 전념을 했어요. 스님이 떠나기 전에 저에게 한 말이 자기처럼 인생에 후회를 남기지 말고 열심히 공부를 하라는 말이었고 그 말을 듣고 저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공무원이 되었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멋진 애인도 있습니다. 그럴듯한 남자가 된 저는 아직도 찬바람이 불어오는 겨울날 털모자를 꺼낼 때면 가끔씩 그 여수님은 잘 지내고 있을까 아니면 다시 속세로 나와서 지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그리워질 때가 있네요. 그녀도 어디선가 잘 지내고 있겠죠?